시간은 대략 한 1시간 반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제가 뭐 학원 자랑 뭐 이런 거, 학원 뭐 이런 거는 안 하고요. 오늘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어머님들이 교육 입시에 대한 정보를 얻어 가시는데 초점을 맞춰서 제가 상담을 해드릴 거고, 제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혹시 개별적으로 뭐 학교 선택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개별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은 제가 그냥 이 자리에서 1대1로 상담을 해드릴게요. 앞에서 좀 제가 대기하면서 좀 기다리셨다가 상담 받고 가실 분들은 상담 받고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 학원 혹시 궁금하신 뭐 커리큘럼이나 뭐 방학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카운터 쪽에 그 또 선생님들 배치돼 있으니까 거기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어쨌든 제 얘기는 고교 선택 얘기고요. 주로 중학교 3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학교를 좀 선택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좀 관점을 갖는 건데, 특목이나 자사고 쪽에 대한 얘기를 크게 비중을 두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얘기는 좀 나올 거예요. 전체적으로 입시가 어떻게 좀 변화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되니까 그런 것 속에서 뭐 특목이냐, 일반고냐, 뭐 자사고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점보다는 주로 좀 입시 변화 속에서 좀 우리 아이한테 맞는 학교가 좀 어떤 학교일지 주로 좀 일반고 중심으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리고 뭐 특목도 아마 오늘 제 얘기, 뭐 특목이나 자사고 쪽도 오늘 제가 얘기한 내용에서 우리 아이가 일반고를 진학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자사고 쪽으로 가는 게 좋을지 뭐 이런 것들도 아마 판단을 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맨 처음에 이 교육과정부터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하냐면, 먼저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거 뭐 다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의외로 오늘 바깥에 무슨 뭐 데모를 하나 봐요. 굉장히 뭐 하여튼 음악도 틀어주고 이래서 좀 약간 어수선하네요. 근데 이 교육과정을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교육과정을 얘기하는 이유는 어머님들이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아이는 문과아이인데, 수지 지역에서 어떤 그 학교를 지원하는 게 좋겠어요? 뭐 이제 이런 식의 상담을 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옳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요즘에는 안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2015 교육과정은 문과, 이과를 따로 나누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교과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형 교과가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들어가면 문과하고 이과를 딱 나눴잖아요. 그래서 성적 산출을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는. 문과 학생들은 문과 학생들끼리 성적 산출을 했고, 이과 학생들은 이과 학생들끼리 성적 산출을 했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과 계열한테 유리한 학교 이런 건 없어요. 어차피 성적 산출은 문과와 이과를 한꺼번에 한다는 거죠. 물론 문과 계열이 더 많냐, 이과 계열이 더 많냐, 학생 수가. 그러니까 문과 계열 쪽을 진학하려고 하는 애들이 많냐, 이과 계열이 진학하려고 하는 애들이 많냐, 뭐 이런 부분은 뭐 디테일하게, 왜 문과 계열들은 사회 과목을 주로 선택 과목에 선택할 거고, 이과 계열 아이들은 과학을 선택할 거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주요 과목 있잖아요. 국영수 자체를 그냥 문과, 이과를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줄 세우기를 하니까 학교 성적에서. 그래서 뭐 문과 계열, 이과 계열 이런 그 표현은 별로 이제 바람직하진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교과목 자체가 문이과가 통합이 돼서 그냥 성적 산출을 한다. 이거 뭐 당연히 아시는 얘기일 텐데 어쨌든 그 얘기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교과목 편성에서 여기 보면 공통과목이라고 써있는 과목 있잖아요. 여기 공통과목 이렇게 써있죠. 파란색 글씨로. 여기가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이에요. 1학년 때는 무조건 아이들이 다 이 공통과목을 공부해요. 1학년 때. 요거는 수능에 안 들어가요. 수능에 들어가는 거는 한국사 들어가네요. 한국사 들어가고, 한국사는 원점수로, 수능에서는 원점수로 계산을 하죠. 그래서 어쨌든 공통 과목에서는 지금 1학년 때 그냥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여기 그 다음 칸에 있는 이 일반 선택 과목들이
100% 그런 건 아닌데 2학년 때 거의 대부분 공부하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수능 과목들이에요. 수능 과목들.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물론 화작이나 언매가 3학년 때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학교들도 있고요. 뭐 어떤 학교는 2학년 때 편성되어 있는 학교들도 있고 그런데 학교 커리큘럼에 따라서 어쨌든 이거 다 수능 과목들이에요. 일반 선택 과목들이 수능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들이 수능 과목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 다음에 수학도 수원, 수투, 미적분, 확률 통계. 그 다음에 뭐 영어. 그 다음에 사회 과목들. 뭐 무슨 세계지리, 세계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이런 것들, 과목들. 이거 다 수능 과목들이에요. 수능 과목들. 2학년 때 주로 편제가 되어 있다. 특징은. 근데 항상 뭐 100%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2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이고 수능 과목이다. 그래서 2학년 때 공부하는 내용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하는 내용들은 다 수능 과목과 연계된 거니까 내신이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준비 열심히 하는 게 수능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3학년 때 공부하는 게 이제 진로 선택 과목들인데요. 거의 대부분이 물론 이 진로 선택 과목이 꼭 3학년 때 배우는 건 아니에요. 2학년 때 편제되어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이 과목에 따라서. 근데 이 진로 선택 과목은 주로 3학년 때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되고요. 이 진로 선택 과목은 학생들 내신 성적 평가를 성취 평가를 해요. 성취 평가라는 건 뭐냐면 중학교식으로 A, B, C 이렇게 평가해요. 한 30%는 A를 줘요. 그러니까 주로 고3 때 배우는데 고3 때 배우는 과목들은 주로 성취 평가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어머님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내신 성적에서 중요한 게 몇 학년 거예요? 3학년 게 중요하잖아요. 3학년 게 가중치가 훨씬 더 많았을걸요? 보통 뭐 2, 4, 4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뭐 심지어 많은 데는 2, 3, 5 뭐 3학년 게 과목이 50% 이렇게 들어가는 데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3학년 때 배우는 게 다 뭐라고요? 등급으로 평가하지 않고 성취 평가를 해요. 3학년 되면 성취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에서 중요한 건 오히려 어디가 중요해요? 1학년하고 2학년이에요. 1학년하고 2학년의 내신이 거의 결정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적응을 해서 고3 때 뭐가 역전을 하고 이런 일은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이 어쩌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1학년 때. 그렇잖아요. 1학년 때 내신이 망친 아이들은 2학년 때 당연히 이제 어떤 파로 내신파가 아니라 걔네들은 어떤 파예요? 정시파로 이동을 하잖아요. 정시파들은 별로 내신 준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수능만 파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교과목은 이렇게 돼 있고 성적 산출은 성적 산출은 아이가 보통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뭐 사회나 과학이나 모든 것들이 그냥 학생들이 그 과목을 했으면 그게 문과 계열이건 이과 계열이건 간에 그 과목을 선택했으면 그냥 그 수강한 아이들을 가지고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과 아이들은 주로 과학을 하겠지만 그 중에 뭐 이런 사회 과목을 듣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경제를 듣는다든가 뭐 이렇게 듣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들으면 그냥 그 과목 들으면 거기 수강한 아이들하고 같이 평가를 하는 거죠. 일반 선택 과목은 그리고 공통 과목 1학년 때 배우는 요 과목하고 일반 선택 과목 있죠. 요거는 다 등급 평가예요. 등급 평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칼같이 나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교과 편제가 돼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사전 지식을 좀 갖고 고등학교에서 센 고등학교하고 약한 고등학교는 있을 수 있으나 문과 학교하고 이과 학교 이렇게 나눠지진 않아요. 지금은 그렇게 표현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뭐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우리 아이가 문과이니까 문과한테 좀 유리한 학교가 어딜까 뭐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문과 계열의 학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차피 이제 아이들이 선택해서 그냥 쭉 듣는 거고 뭐 경향은 대략적으로 예전에 뭐 어쨌든 문과가 조금 더 많거나 어떤 학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어떤 학교는 뭐 이과가 좀 더 많거나 뭐 좀 그렇긴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걸로 봐서 좀 약간 이과가 많은 학교, 이과 학생들이 이과 계열 쪽으로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은 학교, 아니면 문과 계열로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은 학교. 뭐 이렇게는 구분할 수 있겠지만 성적 산출은 같이 하기 때문에 뭐 문과 애들한테 특별하게 유리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좀 센 학교, 약한 학교 이렇게 일반고 기준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듯 싶어요. 뭐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수능도 그러니까 배우는 교과목이 선택형 교과이기 때문에 수능도 선택형 수능이에요. 선택형 수능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선택형으로 수능을 본다.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그죠? 공통 과목이 뭐예요, 여기서? 공통 과목이 여기 써 있죠. 독서하고 문학. 이게 이제 공통 과목이고요. 선택 과목은 언매랑 언어와 매체하고 화작, 그죠? 화법과 작문, 요거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제가 뭐 국어 전문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보통 장단점은 있는가 봐요. 문법이 언매잖아요. 언어와 매체가 문법이에요. 뭐 좀 어렵게 생각해서 하여튼 이것도 헷갈려요. 저도 맨날 헷갈리는데 하여튼 언어와 매체가 문법인데 문법을 선택하는 경우는 좀 이렇게 문법은 좀 외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우는 거니까 좀 문제를 좀 빨리빨리 풀 수 있어요. 국어는 가장 좀 힘든 게 뭐예요? 지문이 긴 거잖아요. 근데 언매를 하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면 문법이기 때문에 좀 외워서 좀 빨리빨리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시간을 좀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이런 좀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법과 작문, 화작을 선택하면 화작은 그냥 일반 지문을 가지고 이렇게 지문을 읽어서 이해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준비는 물론 준비는 하긴 해야 되지만 언매처럼 이렇게 외우거나 이러는 일은 없죠. 대신에 이거는 막 지문이 좀 길어요. 지문이 길고 점점 예전에는 이 화작이 좀 쉬워서 좀 쉬웠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좀 화작을 좀 많이 선택했는데 보통 이제 문법 하기 싫은 아이들이 많이 선택했는데 요새는 점점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장단점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고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수원, 수투 요게 공통 과목이에요. 언제 배워요? 2학년 때. 2학년 때 1학기 때 수원, 2학기 때 수투 이렇게 배워요. 모든 학교가 다 그래요. 그건. 이게 공통 과목이고요. 선택 과목은 확통, 기하, 미적분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여기서 주안점은 뭐 아시겠지만 주안점은 이과 계열 학생인데 만약에 자기가 서울에 있는 한 15개 정도의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 확률 통계를 선택하면 안 돼요. 왜 확률 통계를 선택하면 안 되냐면 아예 그 학교에서 이과 계열 학생은 미적분이나 기하를 그냥 아예 본 학생들만 우리 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은 기본적으로 기하하고 미적분을 선택해야지 확률 통계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이게 좀 특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탐구 영역은 전체 17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상위권 대학에 있어서는 탐구 과목도 지정을 해놨어요. 이과 아이들은 반드시 과학 과목 중에서 서로 다른 2개를 듣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놨으니까 그거를 염두에 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좀 약간 이름을 좀 들어보지 않은 그런 대학들이 있잖아요. 좀 이렇게 좀 듣보잡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좀 안 들어본 대학 중 아니면 좀 뭐 지방에서 좀 아주 낮은 대학들 같은 경우는 탐구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지정을 하지 않은 학교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탐구 한 과목 정도가 그냥 반영이 되는 수능에서 뭐 그런 식의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학교 만약에 자기의 목표 대학이 그 학교라고 한다면 뭐 과탐 하나, 서탐 하나 이렇게 들어도 이과 아이들도 들어도 상관없어요. 문과는 특별한 기준은 없어요. 문과는 뭐 사회 과목 2개를 듣건 아니면 과학 과목 2개를 듣건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탐구 과목은 그러면 되고 아까 투 과목이 있었죠. 과학 2. 과학 2를 요구하는 대학은 서울대예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목표인 학생은 반드시 투 과목을 수능에서 봐야 돼요. 하나는. 투 과목은 반드시. 이거 뭐 그건 다 또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이것도. 근데 보통 그 대목에서 그러니까 과학 2는 어쨌든 한 과목만 필요한 거예요. 수능에서는.
수능에서는 한 과목만 필요하는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보통 몇 개 가리키죠? 고등학교에서 혹시 아세요? 과학 투 과목 있죠? 아까 여기서 좀 다시 가볼까요? 여기. 물투, 화투, 생투, 지투 이런 거 있잖아요. 이 4개가 있는데 투 과목이 어렵잖아요. 투 과목이니까. 그러니까 과학 투 과목은 학교에서 보통 과학 중점 학교들 있잖아요. 과중반. 분당에서 과중이 어디죠? 어느 학교죠? 수지고. 물론 그 수지고 학생들이 모두 다 과중은 아니죠. 과중으로 이제 신청해서 이제 과중으로 뽑히면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과학을 4개를 다 해요. 힘들죠. 근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진로 선택 과목이잖아요. 성취평가예요. 성취평가라고요. 그래도 고3 때, 나는 나는 정시판데 내가 이 4개를 왜 다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물론 자기는 수시로 대학을 가려고 하면 4개 다 하는 게 좋죠. 그렇잖아요. 4개 다 하는 게 좋은데 기본적으로 나는 정시파예요. 나는 수능으로 대학 갈 건데 그리고 난 서울대 갈 것도 아니야. 이래버리면 사실은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원에서 2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수능도 이게 선택 과목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좀 돼요. 그래서 분명히 그럴 거예요. 입학사정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뭐를 선택했는가 교과목 선택한 걸 볼 거 아니에요. 봤을 때 과학을 좀 많이 했으면 뭐 예를 들어 최소 그냥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2개 정도 해요. 이 4개 중에서 투 과목 중에서 한 2개 정도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한 2개 정도는 이렇게 선택하게. 근데 그것도 자기가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지금은 꼭 그걸 2개를 예를 들어서 나는 투 과목이 난 서울대 갈 것도 아니고 난 수시로 갈 것도 아니야 대학을. 그러면 굳이 투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원에서 하고 나머지 요 투 할 때는 딴 거 하는 거예요. 뭐 실용 영어 뭐 이런 거 선택하는 거죠. 그냥 아이들이 이과 아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과중반 이런 게 유리할 수도 있고요. 그죠? 수시로 대학을 갈 거면 유리할 수 있죠. 근데 어떤 아이들은 난 정시로 갈 건데 그리고 서울대를 갈 게 아닌데 내가 왜 과중반을 가야 돼? 과중학교를 가야 돼? 뭐 이런 문제는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수능도 이렇게 선택형 수능이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가는 게 언제예요? 언제 가요? 여기 좀 약간 섞여 있으신가 봐. 2024년이에요. 예? 2024년도에 그 이제 대학을 갈 때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대학 입시가 이루어져요. 요 며칠 전에 서울대가 2023년도 요강을 발표했죠. 서울대가. 그러니까 서울대는 이런 거예요. 그 정시파 놈들 보면 아까 정시파들 있잖아요. 수능파들. 얘네들은 틀림없이 서울대를 가고 싶으면 투는 반드시 하나 해야 되니까 투 하나 하고 나머지는 그냥 요령껏 다 피해 가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딱 하고 나머지 수능으로 딱 집중을 해서 수능으로 집중을 해서 수능에 올인할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한 2학년 1학기 딱 지나보면 알아요. 아, 나는 수시로 대학을 갈지 정시로 대학을 갈지 이게 딱 정해지는데 그럼 2학년 1학기 정도 되면 이제 수능과 관련이 없는 과목들은 다 버릴 거라는 거죠, 아이가. 그렇잖아요. 투 과목을 뭐하러 뭐 2개씩 3개씩 할 이유도 없고 그다음에 뭐 과학 같은 경우도 그냥 아까 원 과목들 있잖아요. 아니면 사회 과목 같은 경우도 여러 개 할 필요 없잖아요. 예를 들면 문과 계열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수능 볼 거 하나만 딱 지정해놓고 내신도 그거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버리고. 애들 실제 그래요. 자기가 수능 볼 과목만 내신 준비를 해요. 어차피 그건 공부해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나머지는 다 버려버려요. 수시로 대학 안 가라 아이들은 그냥 2학년 1학기 정도 지나면 벌써 그런 애들이 행보를 취해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그런 애들을 받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가 2023년도에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우리 학교 오려면 우리 교과 평가도 할 거야 너희들. 그러니까 니네들이 무슨 거를 수강을 했는지를 내가 볼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 수능만 잘 본다고 해서 우리 대학 못 와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서울대에서 발표한 정시조차도 교과를 평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 평가는 2가지인데요. 물론 얘가 몇 등급 아이냐, 뭐 예를 들면 뭐 국어가 몇 등급이냐, 수학이 몇 등급이냐 이런 것도 보겠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얘가 어떤 과목을 수강했는지까지도 보는 거죠. 이게 교과평가예요. 교과평가. 그럼 점수가 어느 정도 되냐? 점수가 지금 이게 정시에서도 지역균형 선발을 오늘 왜 밖에서 저러는 거죠? 응? 뭐 무슨 일이 왜 그러지? 여기 뭐가 있어? 아 저기 여성 저긴가? 대학교 다닐 때 저런 얘기 저 노래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게 정시에도 지역균형 모집을 해요. 정시에서도. 그래서 정시도 서울대는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렇게 뽑겠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 이렇게 막 무슨 뭐 수지 지역만 이렇게 몰빵하고 이러지 않겠다. 골고루 좀 뽑겠다. 이런 거예요. 그때 교과 평가는 수능은 60점 쓰고 교과 평가는 40점을 쓰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교과 평가 40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30점은 기본 점수로 줄게. 30점은 무조건 기본 점수예요. 40점 중에. 그러니까 10점을 가지고 나눠 먹는데 10점은 어떻게 하냐면 평가관이 2명이에요. 그래서 2명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뭐로? A, B, C로 평가를 해요. 평가관이 그 교과 내용, 그러니까 학생 기록부죠. 학생 기록부를 보면서 뭐 세특이라든가 아니면 교과과정 편성표, 그 학교의 교과과정이 어떻게 편성이 돼 있는데 얘가 어떤 과목을 수강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해서 예를 들어서 A로 어떤 사람이 A라고 이 학생은 A야 이렇게 하고 근데 다른 또 평가자가 봤을 때 얘는 A가 아니라 B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A, B가 되잖아요. 그럼 8점을 받는 거예요. 두 사람이 생각이 다른 거잖아요. 한 사람은 A, 한 사람은 B 그러면 8점. 둘 다 AA 그러면 10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B고 어떤 사람이 C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3점 이렇게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 괄호에 있는 건 뭐냐? 지금 여기 이 표에 있을 때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보시라고 제가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괄호는 뭐냐? 괄호는 요거예요. 지역균형 말고 정시에서 그냥 일반으로 정시도 일반이 있어. 하여튼 뭐 복잡해요. 정시에도 일반이 있는데 여기는 수능이 80%고 교과가 20%예요. 교과 점수가 20점이에요. 그래서 전체 점수는 20점 중에서 15점은 그냥 누구나 다 15점은 기본 점수로 깔아주고 5점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나누는 거예요. 5점을 가지고. 그래서 AA를 받는 학생은 5점, AB를 받으면 4점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점을 가지고 나눠 갖는 거죠. 서울대에서 서울대 지원하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정시 서울대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1점이 커요, 작아요? 엄청 커요. 이거 엄청 커요. 그래서 서울대를 목표로 하시면 단순하게 수능만 잘해가지고 앞으로 서울대 못 가요. 정시에서. 뭐 2개를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정시로 가면 진짜 더 어려워졌어. 서울대 정시 가는 일은. 그리고 원래 내신 준비는 언제까지 해요? 고등학교 때. 현재 내신 교과목 아이들 점수는 어디까지 아이들이 막 신경 써서 하고 언제부터는 안 해요? 3학년 1학기까지만 하잖아요. 보통 고3 때 3학년 1학기까지만 수시로 가려고 하는 아이들도 3학년 1학기까지만 내신 관리하다가 이잖아요. 내신 관리하다가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부터는 그냥 수능으로 전환해요. 어차피 성적 안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수시에서도 안 들어가는데 그거 뭐하러 써요? 정시에는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근데 서울대 이거 발표해서 2023년도부터 이래버리면 서울대를 가려고 하는 고등학교 3학년 아이는 수능 끝나고 기말고사까지 잘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능 끝나고 기말고사까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말고사 뭐 망치고 막 이래버리면 그것도 이게 이상한데 뭐 이렇게 평가하겠죠. B로 평가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쨌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무조건 이게 하여튼 정시로 서울대를 가는 거는 하여튼 좀 힘들어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재수생들도 쉽지 않을 것 같아. 오히려 서울대 가기는 그렇잖아요. 재수생 애들 보면 재수해가지고 수능만 딴 애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래서 서울대를 가려고 목표를 잡았으면
진짜로 애들이 슈퍼맨이 돼야 돼요. 교과 성적도 엄청나게 잘해야 되고 수능 성적도 정시로 가려면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 지금 서울대에서 발표한 요 사항이 다른 연대나 고대나 이런 데로 이게 확산이 될 것 같냐? 그냥 제 생각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대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나머지 학교에서 이래버리면 좀 그런 학생들 뽑기 힘들죠. 그래서 이게 서울대만 좀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서울대가 어쨌든 워낙 상징적인 학교고 이 학교에서 교과 평가를 하겠다라는 것은 틀림없이 수능 중심으로 지금 수능이 몇 %로 늘어났어요? 우리 아이들이 40%로 늘어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갈 때 되면 수능이 40%예요. 그럼 수능이 40%라고 하면 틀림없이 아이들이 이제 수능 정시파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정시파들은 수능 과목만 탁 할 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방하겠다 이거죠. 서울대에서. 그런 아이들은 안 받겠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 대목도 우리가 잘 눈여겨서 좀 봐야 되겠다. 물론 우리 아이가 서울대를 안 갈 거면 별로 신경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뭐 요 얘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정시는 2023학년도부터 근데 여기는 2022년도잖아요. 학교는 원래는 저 교육부에서 23학년도부터 40%로 다 맞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야지 너희들 지원금 나가 이렇게 이제 해버리니까 각 대학에서 미리 1년 땡겨서 미리 다 거의 대부분이 40%로 맞춰놓은 상황이에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있죠. 올해 고3 아이들은 해당이 없고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거의 정시가 거의 40%로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대나 일부 이런 학교들은 아직까지 30%죠. 이유는 아직까지 23년도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23년도 시행에 이제 그렇게 40%로 서울대도 맞춰질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정시가 이렇게 40%로 맞춰야 되니까 아까 이제 그 카드를 들고 나온 거예요. 교과 아까 그 바로 전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카드를 들고 나온 거죠. 그런 아이들만 우리는 뽑겠다 이래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정시가 늘어났으면 어딘가가 줄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정시가 늘어났잖아요. 정시가 늘어났으면 줄였어야 되는데 그러면 정시가 늘어난 만큼 줄었었는데 그 줄은 부분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물론 논술에서도 좀 줄었어요. 논술 전형이라고 아시죠? 대학 전형에서 논술 전형에서도 조금 줄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종에서도 많이 줄었어요. 학종에서도 많이 줄었다. 고구에서 대한 얘기들이에요. 학종에서 특히 성대 이런 데 보세요. 학종에서 한 500명 정도 줄었죠. 서강대 거의 500명. 한양대가 200명뿐이 안 줄은 이유는 한양대는 약간 그 교과 전형 형태의 교과 전형 있죠? 교과 전형의 형태들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인원수가 왜냐하면 아까 정시가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뒷장에 나오는데 또 하나 그 대학에서 변화가 있는 게 뭐냐면 추천 전형이 늘어났거든요. 추천 전형? 학교 추천 전형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학교 추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학교 추천 전형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 추천 전형도 10%로 아예 강제를 시킨 거예요. 교육부에서. 무조건 10%는 학교 추천 전형으로 뽑아 이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 추천 전형은 교과 전형이어야 돼 이런 거예요. 무슨 학종으로 뽑고 이러면 안 돼. 교과로 뽑아야 돼. 교과 전형으로 10%를 뽑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시도 늘고 그다음에 교과 전형도 늘다 보니까 그 두 가지의 인원을 맞추다 보니까 어디가 줄게 되냐면 학종이 좀 줄어든 거고요. 그다음에 논술 전형도 좀 주는 거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줄은 건데 근데도 불구하고 한양대가 좀 인원이 좀 적은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교과 전형을 한양대에선 하고 있었어요. 예전부터 교과 전형을 좀 뽑고 있었기 때문에 좀 줄었고요. 성대나 서강대나 이런 데는 교과 전형은 아예 없었어요. 여긴 다 학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종에서 줄여보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 2022년도부터 약대가 학부로 학생을 뽑아요. 약대가 2022년도부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지금 2024년도에 이제 그 대학을 가는 아이들이니까 당연히 해당이 되죠. 그죠? 인원이 대략 몇 명이냐면요.
대략 약대로 6년제예요. 약대 6년제로 1학년부터 뽑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뽑았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뽑았죠? 2학년까지 대학 다니다가 거기서 시험 봐서 이렇게 3학년으로 이렇게 편입했잖아요. 어? 약대. 그래 우리가 피트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뽑는 게 좀 이렇게 그 애들이 왜 대학에서 이걸 학부로 하니까 애들이 2학년 다니다가 시험 떨어지면 또 공부를 해요. 휴학하고 피트 준비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애들이 다니다가 끝까지 좀 등록금 내고 다녀줘야 되는데 중간에 자꾸만 휴학하고 남자애들 군대 간다고 휴학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약대 간다고 휴학하고 이러니까 이제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렇게 뽑지 말고 그냥 1학년부터 뽑자 이래 버린 거죠. 어쨌든 애들이 대학 와서 그냥 맨날 무슨 이게 무슨 약대 시험 준비하는 공간이 돼 버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아예 1학년부터 그냥 뽑아 버리는 거예요. 2022년도부터 대략 한 1,600명 정도 뽑아요. 1,600명이 이과에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권 아이들 1,600명이라는 숫자를 그냥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대학교 한 개가 생긴 거예요. 상위권 대학이. 보통 대학이 요새 한 3,000명 뽑잖아요. 문과, 이과 반반 정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하나가 생긴 거죠. 그것도 상위권 대학 하나가 생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학 하나가 더 생긴 거다. 이과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약대도 어쨌든 2022년도부터 생겨나간다. 어쨌든 점차적으로 입시에서는 좀 이과가 좀 유리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좀 빠져나가니까.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추천 전형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생긴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예전에는 추천 전형을 하는 데가 대표적으로 서울대, 그죠? 서울대 직윤이 있었고요. 근데 서울대 직윤은 교과 전형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교과 전형인데 저게 틀림없이 근데 서울대학교에서는 자기네들이 그 직윤을 교과 전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교과 전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기는 학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서울대 직윤은 뭔지 알죠? 각 학교별로 2명 추천받아가지고 이렇게 서울대 보는 건데 거기는 뭐 면접도 그렇게 세지 않거든요. 면접도 그냥 자소서 정도 면접하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아주 뭐 센 편이 아닌데 그래서 뭐 그런 형태의 그 추천 전형이 서울대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좀 중하위권, 중상위권 대학들 있죠. 중상위권 대학들에 있었어요. 뭐 중상위권 대학에서 뭐 경희대라든가 그다음에 뭐 건대, 뭐 동국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가 좀 있었어요. 추천 전형이, 고교 추천 전형이. 그런데 다 생겼어요. 이건 왜 다 생겼냐면 교육부에서 10%는 무조건 학교 추천으로 뽑으라고 강제를 한 거예요. 대상 인원은 어떤 거냐? 대상 인원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재적 인원의 연대 같은 경우는 5%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수지 지역의 인원이 한 학교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300명은 좀 안 되는 것 같고 뭐 그냥 대략 300으로 한 300으로 그냥 계산할게요. 계산하기 쉽게 5%면 몇 명이에요? 저기 15등이에요. 15명을 연대 추천할 수 있는 거예요. 학교별로. 그리고 예를 들면 성균관대 4%예요. 12명 추천할 수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한양대 11%예요. 이화여대 5%예요. 재적 여학생에 최대 10명까지 추천할 수 있어요. 학교별로. 그렇게 쭉 있어요. 그 다음에 서울시 때는 고교별 4명, 외국어 대학 20명, 그 다음에 쭉 있어요. 이게 다 추천할 수 있는 거예요. 학교별로. 어떤 기준으로 추천하죠? 어떤 기준으로 추천해요, 이거? 이거 교과 전형이에요. 그냥 전교 등수 높은 아이들 순서로 주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근데 그러면 중복으로 줄까요, 안 줄까요? 예를 들어서 연대 받은 애가 고대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거를 만약에 다 하나씩만 준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전교 한 100등까지도 아마 이거 추천받을 수 있을 건데 대학에서 안 뽑아요. 그걸 뽑겠어요, 그렇게? 안 뽑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대 받은 아이가 연대 고대 받을 거고 이렇게 추천 전형이죠. 연대 고대 받은 아이가 성대 서강대 이런 데 쭉 받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게 이제 어쨌든
요새 뭐 미국 대선처럼 승자 독식이에요. 받은 애들이 그냥 여러 개 받겠죠, 이렇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전형이 2022년도부터 추천 전형이 늘어난 거예요. 2020. 그죠? 그래서 어쨌든 추천 전형이 이제 막 이렇게 생긴 거죠. 이 추천 전형의 특징은요. 잘 보세요. 교과가 80이에요. 일괄 전형이잖아요. 일괄. 교과 80, 서류 20. 서류라는 건 좀 학생 기록 뽑아서 뭐 세특이라든가 뭐 아이들 뭐 수상 경력이나 뭐 이런 것들 볼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것도 보겠죠. 어떤 데는 한양대는 그냥 교과가 100이고요. 뭐 쭉 돼 있어요. 여기서 유일하게 면접을 보는 학교는 연세대학교예요. 연세대학교 좀 까탈스럽죠. 항상 그래요. 자기네들은 서울대급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까탈스러워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면접을 봐요. 그러니까 1단계는 교과 100으로 통과하고 그 다음에 2단계는 1단계 60점, 그 다음에 면접 40점. 그러니까 연세대는 사실은 면접으로 결정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면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형은 일반고 전형이에요. 이건 일반고 전형입니다. 일반고한테 아주 유리한 전형이에요. 이게 10%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통과 정도가 되는 게 어느 정도 될 거냐? 내신 등급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 거냐 한번 생각해 보면요. 뭐 요거는 넘어갑시다. 그리고 요 교과 전형이 아까 요 교과 전형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의 대부분이 수능 최저가 있어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를 맞춰야 돼요. 그러면 수능 최저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 연대만 없고요. 연대는 수능 최저가 없어요. 대신에 면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접이 더 어렵죠, 사실은. 면접이 더 어려워요. 이거 재시문 면접 이런 거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연대만 없고요. 한양대 없어요. 한양대는 막 아주 빡세겠죠. 그럼 경쟁률 자체가. 이게 교과 전형인데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뭐 지방 애들 막 그냥 성적 좋은 애들 아마 다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빡세죠. 근데 뭐 고대나 서강대나 성대나 이런 데 보면 대부분이 수능 최저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수능 최저가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 수능 최저의 기준은 뭐 고대는 문과 같은 경우에 3합 5. 3합 5면 어떻게 돼요? 1, 2, 2. 그죠? 아니면 1, 1, 3. 그죠? 이런 거죠. 이과는 3합 6.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 2, 2, 2 뭐 이런 거. 뭐 1, 2, 3 뭐 이런 형태로 돼 있으면 갈 수 있죠. 성대 같은 경우는 2합 5. 2합 5니까 뭐예요? 2, 3. 2등급, 3등급. 그다음에 영어는 3등급 이내. 뭐 이런 식으로 최저 기준이 최저를 맞춰야 돼요. 이 최저가 있다는 거는요. 이런 좀 학군이 좋은 데 있죠. 이런 데가 유리한 거죠. 아이들이 보통 이제 학군이 좋은 아이들은 뭐 내신 성적도 좀 뭐 웬만큼 관리하면서 수능이 오히려 좀 강세잖아요. 근데 지방 쪽 이제 좀 약간 시골로 좀 가면 애들이 내신 성적은 아주 좋으나 이제 수능 최저가 안 되는 뭐 이런 또 부작용이 있죠. 그래서 요 추천 전형은 수능 최저를 맞추면서 내신 성적 그리고 일반고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기준이에요. 제가 지금 요 표 말씀드린 건 일반고 기준입니다. 아까 같이 그런 추천 전형을 받으면 좋죠. 추천 전형을 받으면 좋잖아요. 고등학교 진학가서 자기가 추천 전형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추천 전형 받아서 수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시도 노려볼 수 있고 그죠? 떨어지면 정시 또 준비해서 가면 되니까 정시도 노려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제 카드가 2개나 되는 거죠. 수시와 정시를 동시에 이렇게 누릴 수 있고 추천 전형은 경쟁률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추가 합격이 많죠. 어차피 위로 막 내신으로 붙는 거니까 그러니까 추가 합격이 굉장히 많은 전형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 전형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게 일반고 전형이라고 그랬는데 일반고에서 몇 등 정도 해야지 되냐?
학교에서 한 10등 이내에 들어야 돼요. 전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런 고등학교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아이가 상위권 아이예요. 우리 아이가 상위권 아이라면 가서 10등 이내에 들어갈 학교를 선택하는 게 저는 좋다.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하다. 왜? 추천 전형이 느렸으니까. 예전엔 추천 전형이 없었잖아요. 뭐 성대, 서강대, 뭐 무슨 뭐 없었어요. 연대에서 무슨 교과 전형을 해요. 다 학종이었죠. 그래서 그래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학종으로 뽑으니까 니네 학종으로 애들만 뽑으니까 맨날 어디 특목이나 자사고 애들만 선호해서 막 뽑은 거 아니야. 니네들 그래서 감사 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 조치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에서 만약에 일반고를 선택한다면 물론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정시가 늘었으니까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저는 분위기보다는 어쩌면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10등 이내에 들어갈 학교를 선택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수능은 어떻게 합니까? 분위기가 그 모양인데 수능은 언제 그게 수능을 뭐 학교에서 100% 다 책임지고 한 거 아니었잖아요. 수능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의뢰를 해서 배우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한 10등 정도 되는 여기에 들어가면 서울대나 연고대를 추천을 받을 수가 있을 거다. 그죠? 서울대나 연고대를 추천을 전교 1, 2등 하면 서울대를 받을 거고 10등 이내에 들면 고대까지 추천을 받을 수 있을 거다. 한 20등 정도 하더라도 그래도 서강대, 성대, 한양대 이런 데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수시로. 그러면 이 정도 되는 아이들, 여기까지의 등급 있죠? 여기 전교 10등 하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그러면 평균 등급이 몇 등급 정도 되겠냐? 어머님 등급 얘기 많이 들어봤죠? 4%가 1등급, 11%가 2등급, 그 다음에 21%인가요? 외우질 않아가지고 3등급, 그죠? 4등급이 40%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한 요 정도 되는 아이들의 등급은 그러니까 전 과목, 하여튼 교과목 평균 등급 얘기하는 거예요. 교과목 평균 등급이 1등급 후반 아니면 2등급 초반 학교에 따라서 만약에 수지고등학교다 그러면 아마 2초 정도 될 거예요. 2등급 2.0 정도 수준 2.0 이내 이쪽이. 그럼 한 요 정도는 어떻게 되냐? 뭐 2등급 한 중반. 2등급 중반. 정도까지면 수능 최저를 가지고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죠. 학교에서. 그죠? 보통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 돼서. 그럼 그 정도 돼요. 보통 한 1등급. 학교에 따라서 좀 약간 학교가 좀 약한 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뭐 한 1등급 후반 정도나 1등급 1점 후반 정도, 1.8 그 정도 하여튼 2.0 이내예요. 2.0 이내. 그 정도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요 표 보시면요. 제가 왜 이제 2.0 얘기를 했는데 보통 여기 이제 학교들이 쭉 있어요. 학교들이 쭉 있는데 이제 학교 종류예요. 뭐 영재고, 과고, 외고 해가지고 쭉 있는데 이 표는 제가 뭐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것도 이거 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이제 요약해서 집에 가서 자세한 건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자사고, 전국형 자사고까지만 하더라도 전국형 자사고, 여기 전국형 자사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아니면 뭐 비평준화 명문고등학교들 있잖아요. 이 정도까지만 해도 실제 내신 평균이 1.5 이내 되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요. 이때까지 1.5 되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1.5 정도 되는 아이들이. 그런데 보통 1.5 이내 되는 애가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막 5명 이 정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추천 전형 있잖아요. 교과 전형. 이게 일반고 전형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예요. 그죠? 일반고 전형이라는 건 그런 의미고요.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이제 뭐 어쨌든 교과에서 뭐 100 아니면 80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서류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에서 정교권 아이가 학교에서 그 정교권 아이를 그냥 가만 놔두겠어요? 정교 예를 들면 10위권 이내에 들어가는 어느 고등학교를 가건 간에 정교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학교의 아이를 학교에서 방치해 놓겠냐고요. 굉장히 케어를 해요. 학생도 아주 좋게 써주고 세특도 잘 써주고. 왜 그 아이가 자기네 학교를 빛날 아이들인데 그 애를 무슨 뭐 억하신여 있다고 그걸 막 아무렇게나 쓰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아까 제가 2등급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한번 쭉 보세요. 여기서 모든 고등학교에서 물론 여기까지는 뭐 영재고 이런 데는 해당 사항이 없고 여기는 워낙 그 수능을 가리키는 학교도 아니고 뭐 여기는 워낙 수시로 가는 학교니까 별로 해당 사항이 없고 쭉 보면 2등급까지 있죠. 2.0까지의 인원이 대략 여기 인원 보면 14,000명 정도 돼요. 요 끝에 인원 여기 보이죠? 뭐 끝에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14,000명 정도 돼요. 이 14,000명 정도 되는 요 인원이 결국은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넣는 아이들이에요. 수시로. 이게 경쟁률이거든요. 2020 수시 지원자 현황이거든요. 이거 지원할 수 있는 물론 여기에 속한다고 붙는 건 아니에요. 자격이 있다는 거죠. 학교에서 그 정도 써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이 인원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까지 해서 쓰는 아이들하고 비슷하잖아요.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집어넣는 아이들 인원이 대략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어쨌든 일반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는 우리 아이가 상위권 아이들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위권 아이들. 뒤에 우리 아이는 상위권이 아닌 아이들은 뒤에 가서 제가 좀 다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상위권 아이들은 그 학교를 선택했을 때 10등 이내에 들어갈 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다. 무조건 분위기 따지지 마세요. 그런 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다. 자, 그다음 이 표는 뭐냐면 이거는 그 교과부에서 발표한 표인데요. 그때 이제 뭐 자사고 뭐 이런 데가 뭐 하여튼 뭐 이 서울대나 이런 상위권 대학을 독식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 자료로 이제 이거를 낸 건데 보통 이제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사고는 여기서 자사고라는 것은 전국형 자사고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전국형 자사고 인원이 10개가 있잖아요. 전국형 자사고, 뭐 상상고, 뭐 외대부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용인 외대부고 이런 데가 이제 전국형 자사고인데 전국형 자사고는 10개가 있는데 학생 수는 대략 그냥 한 2,6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광역형 자사고라고 있어요. 광역형 자사고가 있는데 광역형 자사고들은 그 학교 수는 아까 여기 전표 보면 여기 광역형 자사고 나와 있죠. 28개. 광역형 자사고 인원이 대략 한 600명 정도, 7,4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전체 자사고 인원은 그냥 대략 저는 뭐 이렇게 막 뒤에 이렇게 우술이 있는 건 잘 기억을 못해서 대략 한 10,000명 정도 된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10,000명 정도 되는데 10,000명 중에서 서울대 간 게 지금 몇 명이에요? 대략 한 뭐 480명 정도? 이 정도 간 거잖아요. 10,000명 중에서 480명. 그러니까 10,000명 중에서 480명 갔으면 대략 자사고에서 서울대 진학하는 그 인원, 광역형 자사고까지 포함해서 광역형 자사고는 어떤 학교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여기 안산에 가면 동산고등학교 있죠. 경기도 광주도 아이들을 이제 뽑는 그런 학교. 그다음에 이제 서울 쪽이나 아니면 뭐 부산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뭐 해운대고 뭐 이런 데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광역형, 부산의 해운대 고등학교, 그다음에 뭐 서울 쪽에 보면 휘문고등학교 뭐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자사고들이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 뽑는 그런 게 이제 광역형 자사고인데 그런 광역형 자사고까지 다 포함을 해서 서울대를 진학하는 입학률은 뭐 재수생 다 포함해서예요. 재수생 다 포함해서 뭐 재학생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재수생 다 포함해서 대략 한 4.5에서 한 5%. 4.5에서 5%. 근데 이제 워낙 이런 학교는 이 자사고 쪽은 그 재수생 비율이 크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지금 뭐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 4.5%에서 5% 정도가 간다.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1등급 아이들이 서울대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4%니까 그죠?
4% 아이들, 4%에서 5% 아이들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과거는 전체 인원이 1,600명인데요. 서울대 인원, 서울대 들어간 거 이렇게 퍼센트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영재고 있죠? 영재고는 한 35% 정도 나와요. 영재고 학생 800명이 있는데 그중에 35%는 서울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고 있죠, 외고. 외고는 대략 한 6,000명 되는데요. 6,000명 정도 되는데 여기 인원수 해서 제가 퍼센트 계산하니까 거의 자사고하고 비슷한데 여기서 참고로 외고는 수시형 학교예요. 외고는 자사고나 이런 데는 이 자사고나 이런 데는 수시도 잘 보내지만 정시로도 많이 보내잖아요. 그런데 외고는 수시형 학교예요. 수시형 학교. 왜 그래요? 왜 외고는 수시형 학교일까요? 외고는 배우는 교과목이 외국어 쪽이 워낙 시수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워낙 그 시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 자체가 외국어 공부의 시수가 워낙 많아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일반 교과목 공부하는 시간보다 외국어 공부하는 시간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어 쪽에 특화되어 있는 학교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학교에서 내신 성적을 잘 따려면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수능 과목하고는 좀 약간 별개죠. 그러니까 오히려 외고 애들 이렇게 보면요. 정시, 수능 성적은 별로 안 좋아요. 아이들이. 근데 이제 그래도 좋은 대학들을 가는 이유는 이제 수시로 아주 특화되어 있는 학교예요. 그런데 상황이 좀 바뀌었잖아요. 정시가 늘어났잖아요. 그죠? 정시가 늘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문과 계열 아이예요. 우리 아이가 문과 계열 아이다 보니까 이게 요새는 문이과가 학교가 없어져가지고 예전에는 문과는 문과 애들끼리 그냥 성적 산출하고 그랬는데 이게 뭐 수학도 뭐 이게 뭐 문과 애들 이과 애들하고 다 해가지고 거기서 치이고 막 이러니까 그런 데서 치일 거면 차라리 문과 학교인 문과학교인은 외고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세요. 거기는 어차피 대부분이 다 문과 계열 아이들이니까 애들이 수학을 잘 못하지. 그냥 그네들끼리 해가지고 거기서 내신 성적 잘 받아서 그리고 보니까 수시로 대학도 잘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를 좀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예전까지는 맞았어요. 그게 맞을 수 있죠. 그런데 정시가 늘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여튼 타격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외고 쪽에서 수시로 특화되어 있는 좀 학교인데 그러면 우리 아이가 단순하게 그냥 도피성 외고 이런 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과 계열이다 보니까 괜히 이상한 분위기도 별로 좀 분위기 안 좋은 학교 가기는 또 싫고 그렇다고 수지고등학교 같은데 이런 데 괜히 선택하면 애가 치일 것 같고 내신 성적도 잘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그냥 차라리 그냥 외고 쪽 영어도 잘 못하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냥 외고 쪽을 선택해서 가자. 해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가면요. 일단 외국어가 잘 안 돼 있거나 별로 취미가 없는 아이거나 잘 못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외국 못 버텨요. 못 버텨요. 그러면 내신 성적 안 나오죠. 일단 첫 번째 내신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럼 고등학교 들어가서 내신 성적이 안 나오면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정시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근데 학교에서 배우는 건 맨 외국어 공부야. 그죠? 그런데 본인은 정시를 해야 돼. 왜? 이게 내신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외고를 지원할 때 반드시 좀 외국어를 좀 잘 할 수 있는 아이들 있죠. 그리고 좋아하는 아이들. 진짜. 그리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좀 외고를 선택하는 게 좋을 듯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가서 학교 분위기는 좋겠죠. 그런데 이제 가서 학교하고는 관련 없는. 근데 학교 공부가 웬만해야 되는데 또 외국어 시수가 너무 많아서 하여튼 혼자서 그러면 그 정시 준비를 해야 되고 좀 그래야 돼요. 여기 인원을 보면 외국어 여기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진학한 비율을 보면 여기도 대략 한 4%에서 한 5% 정도는 돼요. 국제고도 마찬가지예요. 4%에서 5% 정도는 되는데 대부분 다 수시예요. 저기는.
그래서 외고 선택할 때는 좀 우리 아이가 진짜로 외고에 가서 경쟁력이 있는 아이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요. 뭐 요거는 지금 수지 지역에서는 수지 지역에 지금 서울대 그 입학을 보면 수지고등학교가 작년에 9명 수시 정시 합해서 9명 보냈는데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사실은 전국 고등학교에서 23위 정도 되는 거니까 한 20위권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죠. 수지고등학교 높은 수치고. 그리고 나머지 고등학교 수지에 이제 나머지 고등학교들은 대체적으로 뭐 없는 학교들도 있고요. 서울대 뭐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입시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분당하고 조금 비교하면 조금 여기가 전체적으로는 좀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저는 좀 저쪽에 있다고 그래요. 저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외대부고 좀 상위권 아이들이 외대부고 쪽으로 좀 많이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을 합니다. 크게 차이는 없는데. 그리고 요게 이제 수지 지역에 여기까지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수지 지역에 중학교 아이들이 그런 특목고 자사고로 빠져나가는 그 전체 수치. 제가 요거 지금 통계를 좀 전체 개를 안 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아침에 나오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전자계산기로 두들겨 봤어요. 대략 한 5%, 5.4인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균 수치는. 그러니까 한 5% 아이들 정도가 뭐 이런 특목 자사, 뭐 영재고 과고 쪽으로 좀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원의 한 5% 정도 아이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특히 그 좀 상위권 아이들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외대부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아이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나머지 아이들이 이제 일반고를 선택하고 있고 물론 전략적으로 아주 최상위권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는 아이들도 뭐 많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죠. 제가 잠깐 물 좀 마시고 그 다음 얘기할게요. 어머님들도 조금 뭐 이거구나. 제 얘기가 빠른가요? 아니죠? 자, 이제 고등학교 선택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지 지역은 어머님 다 아시겠지만 지금 학교에서 저거 받았나요? 뭐 이렇게 조사하는 거 받으셨죠? 거기 보면 아마 수지 지역은 크게 그러니까 수지 학군이라고 그러죠. 수지 학군. 수지 학군에 3개 구역이 들어가 있죠. 3개 구역. 그죠? 그러니까 1구역이 어디예요? 기흥구. 맞나요? 2구역이 수지구. 그죠? 3구역이 처인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은 이렇게 뽑죠. 50%는 그러니까 전체 모집 인원의 50%는 뭐로 뽑아요? 지역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구역에 관계없이 학군으로 50% 뽑죠. 그렇잖아요. 1구역, 2구역, 3구역 중에 아무 데나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5개 쓰죠. 맞아요? 5개 쓰고 그래서 50% 뽑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이제 자기 중학교 속해 있는 지역, 그죠? 거기에 있는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수지권은 못 받아서 제 자료를 찾아봤는데 없어서 그냥 분당고로 예를 들면 분당 성남 쪽은 어떻게 되냐면 2구역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1구역, 2구역. 근데 이제 지금 그 뒤에 있는데요. 그 수지는 3구역으로 돼 있죠. 3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성남권은 이렇게 2구역으로 나눠져 있고 성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같은 경기도니까 1단계에서 5개를 이렇게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구역, 2구역 상관없이 막 다 아무데나 다 쓸 수 있어요. 5개를 쓰게 되고 그다음에 2단계에서 이제 자기가 만약에 분당이다. 그럼 분당이면 분당에 있는 요 2구역 안에 있는 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쓰게 돼 있죠. 그래서 전체 고등학교는 분당에는 18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18개 고등학교를 이제 쓰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 19개가 돼 있냐면 여기 이제 특목고 자사고 쓰는 애들은 일지망에서 거기를 또 이렇게 써서 이렇게 쓰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칸은 19칸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수지 지역은 3개 구역으로 돼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쓰게 되는데 뭐 원서 쓰는 아주 실무적인 건 이런 거죠. 1단계에서 50% 뽑잖아요. 1단계에서 50% 뽑는데 내가 만약에 수지고등학교를 꼭 가고 싶어요. 우리 아이는 수지고등학교가 집도 가깝고 하여튼 뭐 수지고등학교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쓰는 방법은 쓰는 요령은 이거잖아요. 1단계에서 5개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단계에서 1순위를 수지고등학교 쓰잖아요. 그죠? 1단계 수지고등학교 쓰고 그 다음에 2, 3, 4, 5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러면 수지고등학교에 붙을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지고등학교를 꼭 가고 싶으면 2, 3, 4 여기 뒤에 보면 여기 다시 여기 2, 3, 4, 5 여기 쓰는 거 있잖아요. 요 학교는 1지망에서 작년 기준으로 반드시 마감한 학교 있잖아요. 그거를 써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수지고등학교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다 센 학교 있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를 써야 돼요. 그래야지 떨어집니다. 그래야지 2단계에서 다시 여기서 떨어졌으면 다시 또 수지고등학교를 쓸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여기다 수지고등학교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어디 그 아이들이 가기 싫어하는 고등학교를 딱 써버리면 1단계에서 그 학교에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수지고등학교 가는 건 끝난 거죠. 그 학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쓸 때 수지고등학교 쓰고 나면 그 다음에 센 학교를 써서 수지고등학교가 안 되면 떨어지게 만들어라. 그리고 다시 2단계에 또 수지고등학교를 써라. 이 얘기죠. 그다음부터 여기서는 뭐 어쨌든 쭉 그 숫자에 맞게 쓰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학교에 맞춰서. 그죠? 요게 이제 그 요령이에요. 그죠? 뭐 요건 다 아실 거고.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요 표를 정리했는데 요게 이제 모집학급이에요. 모집학급인데 이것도 제가 그 좀 찾아서 막 하는 바람에 올해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아마 그거는 아마 어머님들 학교에서 그 학교가 몇 명 뽑는지에 대한 아마 자료가 아마 받으셨나요? 몇 명 뽑는지 이런 거 받으신 거 없어요? 보내준 학교들 있던데 몇 명 뽑고 이거 정해졌을 거예요 아마 모집 인원이. 그건 뭐 학교 마음대로 뽑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아예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수지고등학교 너희들은 올해 몇 명을 받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요거는 작년 기준치라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참고 삼아 그냥 적은 거예요. 적고 학급 수도 여기 나와 있어요. 가능한 한 학생 수가 많은 쪽이 좋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등급 따기가 좀 편하잖아요. 예를 들면 현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인원이 212명이라고 하는데 올해는 이게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4%면 8명뿐이 안 되잖아요.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아이가. 그런데 수지고등학교는 거의 400명이에요. 그러니까 16등까지 1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은 쪽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일단 수치상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 2020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1지망으로 마감된 학교들을 제가 좀 적어봤어요. 이것도 여기 자료들은 워낙 저기 무슨 카페나 이런데 이렇게 정보들을 공유를 많이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런 학교들은 1지망에서 좀 이렇게 마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아마 그 주변의 어머님들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면 여기는 뭐 미달이었다, 여기 이지망도 붙었어, 뭐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검토해 보시면 좋을 듯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이쪽보다는, 그리고 이거는 뭐 매번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용고등학교가 작년에는 1지망에 다 마감이었던 것 같아요. 남자건 여자건 간에. 그런데 올해는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뭐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수지고는 뭐 1지망 마감인 것 같아요. 어쨌든 1지망은 남자건 여자건. 하여튼 이게 그러니까 요것들도 좀 염두에 둬서 써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 쓸 때 괜히 엉뚱한 데 써버리면 2지망에서 돼버리고 막 이래버리니까 그런 것들 좀 염두에 둬서 1단계에서는 그걸 꼭 주의하세요.
1단계에서는 한번 떨어지더라도 2단계에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원서를 쓰는 게 좋다. 이게 이제 제가 하는 얘기고요.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이제 교과목 얘기하면서 선택 과목 있잖아요. 2학년 때 배우는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를 좀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근데 이제 수지 지역은 대부분이 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저희 이제 설명회 이렇게 하면 설명의 내용을 사실 유튜브에 이제 계속 올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오늘 한 내용도 아마 복습 삼아 들으시려면 유튜브 수의학원 이렇게 치면 뭐 이렇게 다 떠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설명회들도 다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2학년 때 수학을 뭐를 하냐면요. 2학년 때 배우는 게 수원 1학기 때 배워요. 수원이 1학기 때 배우고요. 2학년 1학기 때. 그 다음에 수투를 2학년 2학기 때 배워요. 그리고 선택 과목을 하나 더 하게 돼 있어요. 선택 과목을. 아까 선택 과목은 확률 통계, 기하, 미적분 이렇게 3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하나를 하는데 2학년 때 보통은 확률 통계나 기하를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써 있듯이 확률 통계와 기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2학년 때 기하를 이렇게 하는 학교들 있죠. 어디가 있어요? 대지고등학교, 그 다음에 현암고등학교. 여기 보정, 구성, 기흥은 제가 왜 넣어놨냐면 이거는 사실 수지구가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그 기흥구잖아요. 근데 기흥구인 것 같은데 기흥구 쪽에서 그나마 조금 뭐 이렇게 쓰는 학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넣어놨어요. 참고 삼아. 근데 여기 그 보정고 위까지가 이제 수지 쪽인데 그 수지구역 쪽인데 수지구 쪽에서 지금 기하를 하는 학교는 대지고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현암고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신봉고등학교 그죠? 이렇게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저는 예전부터 좀 계속 얘기한 게 2학년 때는 그냥 기하를 그러니까 수원, 수투, 기하를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저는 계속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문과 아이들이 2학년 때 문과 아이들은 보통 이제 수학이 좀 강하진 않잖아요.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2학년 때 워낙 이제 문과 계열 아이들은 수학의 중요성이 아주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사실은 학문적 그 계열로 보면 이과에 비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2학년 때 수원 수투만 좀 하게 하면 좋잖아요. 이과 아이들은 어차피 수학을 좀 많이 해야 되니까 기하 정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3학년 때 가서 확통하고 미적을 하게 될 때 이과 아이들은 확통을 할 이유가 별로 없어져요. 수능 과목에 확통을 선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과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미적을 하게 되고 문과 아이들은 확통을 하게 돼서 문과 아이들은 문과 아이들끼리 수학 성적을 산출하게 되고 이과 아이들은 이과 아이들끼리 수학을 산출하게 돼요. 그럼 좀 유리하잖아요. 문과 아이들한테. 이과 아이들하고 같이 산출하는 것보다는 물론 이과의 입장에서는 문과 아이들을 희생양 삼아서 등급을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문과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나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좀 저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과 아이들은 그냥 이과 그리고 기하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진로 선택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A, B, C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아이들이 좀 부담이 좀 적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확통을 팍 집어넣어버리면 확통, 상영고등학교, 서원고 확통, 성북고 확통 이렇게 확통을 집어넣으면요. 이거는 무조건 이과하고 문과를 그냥 같이 2학년 때 하는 거예요. 우리 문과 무조건 이거는 같이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이과 그냥 같이 성적 산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과 아이들이 좀 상당히 힘들죠. 1학년 때 했고 그다음에 수원, 수투 다 문이과 합해서 성적 산출하죠. 그다음에 확률 통계조차도 문이과 아이들하고 같이 성적 산출하죠. 그죠? 근데 제가 이 설명회를 계속 유튜브에다 올려서 막 왜 기하를 해야지 왜 자꾸만 확통을 자꾸만 지정을 하냐 그랬더니까 분당은 거의 대부분 바뀌었어요. 한 전체 18개 학교 중에서 4학교인가만 확통하고 나머지는 다 기하로 다 바꿨거든요. 다 바꿨는데 아직까지 수지는 계속 확통.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나마 조금
수지고등학교 있죠. 이거는 확통을 선택하지 않아도 이과 아이들이 확통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렇게 그 교육과정을 편성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이과 아이들은 사실은 확통 안 해도 이렇게 물론 해도 되지만 이제 안 해도 되도록 이렇게 편성한 게 수지고등학교 정도 되고요. 신봉고등학교는 확통하고 기하를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하 선택하는 애들은 기하 선택하고 확통 선택하는 애들은 확통 선택하고 기하 확통을 다 하고 싶은 아이들은 두 개를 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애들은 없어요. 그럼 수학을 2학년 때 4개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런 학생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확통 기하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나눠놓은 거니까 이제 아이들이 아마 문과 아이들은 확통을 선택할 거고 이과 아이들은 기하를 선택하고 아마 이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신봉고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지금 수지 지역은 2학년 때 좀 공부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수원 수투도 이게 수능 선택 과목 수능 과목이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수원수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어려운 과정도 해야 되고 거기다 확률 통계도 또 들어가서 확률 통계는 이게 상대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등급 평가한다.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눠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좀 학업 부담이 좀 있어요. 학업 부담이 있어서 2학년 때 좀 수학에 대한 어떤 학업 부담이 좀 생기긴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되고 자기 집 근처가 만약에 학교 분위기로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럼 생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좀 집 근처 학교를 가는 게 좋으냐, 아니면 점심밥이 맛있는, 그러니까 석식이 맛있는 학교를 선택해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이 있을 텐데, 아이에 따라서 기준이 있을 텐데, 이런 커리큘럼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머님들이 학교를 봤을 때 이제 생고등학교냐 약한 고등학교냐 요거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요 교육과정 편제표를 반드시 좀 확인을 해보세요. 교육과정 편제표를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냐?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2021학년도 거도 벌써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3 아이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어떻게 공부를 가르칠 거야라는 게 확정이 돼서 나와 있어요. 표상. 좀 게으른 학교는 아직까지 안 올려 있고요. 좀 발빠른 학교들은 올려놨어요. 벌써부터. 그러니까 2021학년도, 그러니까 수지고등학교 2021학년도 거예요. 이거 올려놓은 거예요. 수지고등학교에서는. 올려놔서 새로운 신입생들을 이렇게 가르치겠다라고 벌써 발표를 해놓은 거죠. 요거 보는 방법만 제가 좀 해설을 해주고 그러면 들어가서 보시면 되잖아요. 아, 우리 아이한테 맞을까?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기준단위라는 게 있어요. 기준단위라는 거는 뭐냐면 이 기준단위는 교과부에서,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수학은 8단위로 해. 이런 거예요. 교과부에서.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수학 1은 5단위로 해. 5단위. 단위수라는 것은 일주일에 5시간을 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단위수니까 5단위로 해. 수투도 5단위로 해. 이게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권고하는 사항이에요. 기준단위라는 거는. 근데 실제 여기 운영단위라는 게 있어요. 운영단위라는 건 뭐냐면 설사 그렇게 교육청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학교장 마음대로 단위수는 보통 한 2단위나 3단위 정도까지도 가감을 할 수가 있어요. 더 붙일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지고등학교는 수학, 이건 1학년 때 배우는 거죠. 1학년 때 수학을 8단위로 했으니까 1학기 때 4단위, 2학기 때 4단위. 그러니까 1학년 때 1학기 때 수학을 4시간, 2학기 때 4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8단위를 맞춘 거예요. 이건 공통 과목이에요. 그리고 수학과는 원래 교육청에서는 5단위로 하라고 그랬는데 수지고등학교에서는 4단위로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4단위를 언제 한다? 2학년 1학기 때 공부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끝내는 거예요. 수학1은. 그리고 수학2는 2학년 2학기 때 끝내겠다 이런 거예요. 수학2가 미적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요때 이제 끝내겠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기하 이렇게 써 있죠. 기하라는 것은 3학년 때 편성을 했어요. 수지고등학교는. 그러니까 3학년 때 기하를 선택할 놈과
심화 수학 원을 선택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태기를 해서 여기서 하는 거죠. 여기서 요거를 이제 기하를 6단위로 편성을 한 거예요. 진로 선택 과목으로 6단위로 편성을 해서 3단위, 3단위 이런 식으로 시키는 거죠. 그죠? 6단위로 뭐 심화 수학이나 기하를 6단위로 선택해서 이 중에서 이제 선택을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 밑에 왜 그 수지고등학교가 확률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과 아이들이 확률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확률 통계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과목 중에서 3개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이 과목에서 3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어떤 아이는 여기 원 과목들이 가 있어. 화원, 지구과학원, 과학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그냥 뭐 확률 통계가 싫어. 이과아이야. 이과아이인데도 불구하고 확률 통계가 싫어. 난 이거 뭐 듣고 싶지 않아요. 이거 수능 과목도 아니고 내가 뭐 확률 통계 들을 것 같지도 않으니까 이거 뭐 선택하지 않을 거니까 귀찮아서 그러니까 싫어서 지원, 화원 이렇게 듣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사회문제 탐구 이런 거 하나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럼 안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문과 아이들도 안 들을 수 있어요. 문과 아이들도 확률 통계를 안 들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얘는 고등학교 다닐 때 확률 통계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수능 과목이잖아요, 문과 아이들은. 문과 아이들은 이게 수능 과목인데 이걸 안 들어버리면 고3 때도 개설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저거는 수능 과목인데 그러면 학교에서 안 들으면 그냥 학교에서 안 들으면 독학하는 거죠. 안 듣고. 근데 별로 좋지는 않은데 이과 아이들 중에서 이제 안 들어도 되도록 이렇게. 그래서 이과 아이 중에서 어떤 아이는 확률 통계를 듣고 어떤 아이들은 안 듣고 그래요. 문과 아이들 중에서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이거.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들어버리면 좀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어차피 수능 과목인데다가, 그죠? 이게 수능 과목인데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얘가 진짜 그 내신으로, 그러니까 뭐 저런 거 있잖아요. 그 학종으로 대학을 가는 아이면 입학사정관이 이거 보지 않겠어요? 너는 왜 문과인데 이게 수능 과목인데 확률 통계를 안 들었어?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넌 진짜 수학을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그런 걸 보실 필요가 있어요. 홍천고등학교 거를 한번 보면요. 이 학교는 무조건 확률 통계를, 여기 보세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확률 통계가 5단인데 이제 4단위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확률 통계를 무조건 그냥 박아놓은 거예요. 2학년 1학기, 2학기 때 이렇게 팍 박아버렸죠. 이거는 뭐예요? 홍천고등학교를 다니는 모든 학생은 문과 계열이건 이과 계열이건 무조건 듣게 돼 있는 거죠.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수지 쪽은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없도록. 그래서 어차피 확률 통계가 문이과, 그러니까 수원, 수투도 문과 계열이건 이과 계열이건 같이 합산하고요. 그 다음에 확률 통계도 합산하는 이런 식의 구조로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기하하고 미적분들 이렇게 나눠놔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고3 때 가면 미적분을 선택할래? 경제수학을 선택할래? 이렇게 돼놨어요. 그죠? 그럼 이제 미적분 또는 경제수학을 선택하니까 이과에는 뭐를 선택하겠어요? 미적분. 문과 애들은요? 경제수학을 듣겠죠. 그러니까 경제수학을 아예 그냥 필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문과 애들은. 문과 애들이 미적분을 듣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이거 똑같이 보고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학교는 경제수학을 가리킨다는 얘기구나. 그죠? 문과 애들은 무조건 경제수학이 필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여기 중에 하나 선택을 해요. 자, 기하, 심화국어, 심화수학, 심화영어. 이과면 뭘 선택하겠어요? 기하를 선택하거나 또는 심화수학을 선택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듣겠죠. 그죠? 뭐 어떤 걸 듣건 건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뭐 심화수학을 들으면 좀 더 있어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뭐 심화수학 시간에 뭐예요? 그냥 수능 문제 풀려고 있을 거예요 아마. 고3 때니까. 어차피 이거 성취평가고. 그러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문과 아이들 같은 경우에 심화국어, 심화영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그 편성표가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교육과정 편제표라고 메뉴에 있어요. 교육과정 편제표라고 메뉴에 있습니다. 뭐 그 학교 알림이 이런 데 안 들어가도 돼요. 그냥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게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 출력해서 보시면 그 우리 아이가 3년 동안 어떤 과목들을 선택해서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결정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 얘기를 좀 할게요. 아까 제가 이제 좀 그 정리를 하면 입시에서 지금 입시 변화에서 중요한 측면이 정시가 확대됐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일반고 쪽에서 보면 추천 전형이 10%다. 이거 굉장히 크게 늘은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크게 두 가지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우리가 만약에 정시 확대만을 보면 정시 확대, 정시가 40% 그러니까 추가 모집까지 정시가 2월 인원까지 생각을 하면 2월 인원, 그러니까 수시에서 못 뽑는 2월 인원까지 생각하면 40%가 아니라 45% 정도도 될 거예요. 아마 거의 50%가 될 수도 있어요. 한 45%에서 50% 사이의 인원이 정시로 뽑게 된다는 거죠. 정시는 수능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좀 센 학교가 유리한 듯 보여요. 그거로만 보면. 그죠? 그렇잖아요. 정시가 확대되면서 좀 센 학교 가서 뭐 내신 성적 좀 떨어지더라도 그냥 센 학교에서 굴려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또 추천 전형을 우리가 눈앞에 딱 보면 그렇진 않아요. 특히 이제 상위권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추천 전형이 10%나 되는데 이거를 그냥 뭐 버린다는 것은 좀 어리석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이제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기준이 여기 보통 A그룹 아이들은 보통 이런 거예요. 애들이 내신 성적도 아주 잘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 학업 역량 이런 것들도 아주 뛰어난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뭐 좀 센 학교를 가도 보통 여기 아이들은 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센 데를 보내든가 어머님들이 아예 센 데를 보내서 그냥 그쪽에서 하게 하든가 아니면 아예 전략적으로 피해서 가요. 전략적으로 피하는 거죠. 그래서 좀 만만한 아까 고등학교에서 그냥 전교 1, 2등 하게 만드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그러한 그룹으로 좀 나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A는 뭐 크게 그냥 넘어갑시다.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두 가지 전략으로 간다. 보통 센 데를 그냥 보내든가 아니면 좀 전략적으로 피한다. 피해서 간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 B그룹 있죠. 이 B그룹은 이제 어떤 거냐면 이쪽이 내신이라는 거니까 성실해요. B그룹 아이들은 성실한데 좀 이렇게 그냥 노력형이죠. 노력형. 그죠?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성적이 만들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어려운 좀 약간 진짜 어려운 시험 이런 데는 좀 폭망하고 막 이런 애들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성실하니까 내신 성적 관리가 어느 정도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머님들 보통 중학교 때 한 90점 수학 성적만 좀 제가 수학 쪽만 좀 잘하니까 한 90점 정도 맞았다. 예를 들어서 한 90대 초반 정도 맞으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3등급 정도 받을 확률이 더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등급 정도 받을 확률이 크다. 4등급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각오를 하셔야 돼요. 각오를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 B그룹 아이는 어쨌든 뭐 중학교 때 좀 정교권 아이예요. 근데 이제 성실하죠. 성실한데 그렇다고 아이가 뭐 학업 역량이 아주 뛰어난 아이는 아니에요. 그런 아이 같으면 저는 좀 이렇게 센 학교보다는 좀 피해서 보내세요. 10등 안에 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이가 내신 관리 잘해서. 그러니까 뭐 수지고등학교나 이런 데 가면 진짜 좀 두꺼워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교보다는 좀 피해서 집 근처 학교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집 근처 학교가 수지고등학교면 하여튼 뭐 그런 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센 학교를 좀 보내야 될 아이는 어떤 아이들이냐면 이 C그룹 아이예요.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애들이 게으른 아이예요. 게으른데 머리는 좋아. 이런 애들 있잖아요. 게을른데 머리는 좋은 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하면 진짜 잘할 것 같은데 항상 안 해. 그 게으른 아이 있죠. 이런 애들은 어차피 약한 학교 가도 항상 그 타령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센 데 가서 분위기 좋은 데서 좀 굴리는 게 오히려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센 학교는 이런 아이들이 좀 맞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쪽 있죠. 여기 이쪽. 그냥, 좀 약간 이두저도 아닌, 뭐 이런 쪽 아이들은 그냥 집 근처 학교 보내세요. 집 근처 학교 보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센 데 보내면 힘들어요. 아이가 힘들어해. 그렇잖아요. 힘들어하니까. 힘들어하면 뭐 이게 해도 안 되는 공부를 내가 왜 하지? 뭐 이게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일반고 기준으로 보면 괜히 막 이렇게 너무 무슨 그 1구역 어디죠? 기흥 쪽에 살면서 막 수지 쪽으로 이전해가지고 이쪽 구역 변경해가지고 오시고 이러지 말고 그냥 그 학교 근처에 그 집 근처에 있는 학교를 선택하시는 게 오히려 좋으리라고 생각해요. 수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집 근처에 있는 학교를 왜냐하면 이 교통편이 멀고 이러면 사실은 좀 힘들잖아요. 아이들 왔다 갔다 거리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그 속에서 그냥 열심히 하는 걸로 정리하시는 게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제 얘기는 대략 한 이 정도 얘기를 드리고요. 혹시 개별